차에서 내린 세 사람 과연 그들의 정체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시장 골목, 가장 먼저 피어오른 연기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국밥집의 굴뚝에서 나온 연기였어요. 이만호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불을 지폈죠. 73의 나이가 무색하게 매일 같은 시각에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시장의 시간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뼈를 푹 고아내는 진한 국물 향이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국밥집 안에서는 이만호가 묵직한 주걱으로 가마솥을 저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국밥솥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날카로워지는 시선,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깊은 집중력이 깃들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박한 국밥집 주인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45년 전 도쿄의 한 체육관에서 일본의 최강자를 단 한 번의 기술로 눕혔던 그 순간을요. 전광판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빛났을 때 태극기를 어깨에 둘렀던 그때의 환희를요. 그 모든 영광은 이제 낡은 액자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트럭 소리와 함께 시장은 천천히 깨어났어요. 철문이 올라가는 소리, 상인들의 부산한 발걸음, 그리고 작게 주고받는 인사말이 뒤섞였습니다. 이만호는 가게 앞을 쓸다가 무릎이 시큰하자 잠시 허리를 폈어요. 오랜 운동선수 생활의 흔적이 이젠 통증으로 남아있었죠. 첫 손님은 언제나 생선가게 김씨였습니다. 어둑한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그에게 이만호의 국밥 한 그릇은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어요. 김씨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국물이 참 좋네요, 이 사장님. 이만호는 그저 담백한 미소로 답했어요. 김씨가 국밥을 먹는 동안 이만호의 시선은 문득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끔은 매트 위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긴장감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죠. 정오가 되자 국밥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호는 쉴 새 없이 국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움직임은 느렸지만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상대를 제압하던 그 동작처럼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완벽했죠. 유도에서 배운 중심 잡기와 호흡법은 지금의 그를 지탱하는 숨은 힘이었어요.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만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미간을 찌푸렸죠. 이런 예감은 늘 정확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상대의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항상 이런 감각이 그를 일깨웠어요. 해가 저물 무렵 이만호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문득 날카로워졌어요.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요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낯선 차, 낯선 분위기. 이만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려 한다는 것을요. 차에서 내린 3명의 젊은 남자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눈빛에서 이만호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분노, 상처, 그리고 길을 잃은 영혼의 방황이요. 오래전 자신이 코치로 있을 때 본 적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이만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난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이제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가 시장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시장 상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중 가장 젊고 키가 큰 남자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는 그 남자의 이름은 마석진이었어요. 30살의 나이지만 이미 얼굴엔 거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마석진은 과일 가게 앞에 서서 턱으로 가게 주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새로 저희 구역이 되었으니 인사차 왔습니다. 앞으로 매달 보호비를 내셔야 하는데 오늘은 첫 만남이니 할인해 드릴게요. 과일 가게 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모릅니다. 여긴 그런 게 없는 시장입니다. 마석진의 표정이 순간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과일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버렸어요. 잘 익은 사과들이 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굴러갔죠. 과일 가게 주인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석진은 천천히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옆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게 평화롭던 시장에 갑자기 나타난 건달들의 모두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다들 머뭇거렸죠. 경찰을 부른다 해도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마석진과 그 일행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겁에 질려 돈을 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마석진은 거부하는 가게마다 진열대를 엎거나 물건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죠.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만호는 가게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마석진 일행이 그의 국밥집 앞에 도착했죠. 마석진은 이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장사하시나 보네. 우린 이제 이 시장을 지켜주는 사람들인데 월 50만 원만 내시면 아무 걱정 없이 장사하실 수 있어요. 이만호는 말없이 마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석진은 이만호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공포도 없는 그 눈빛이 그를 자극했죠. 마석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들리세요? 귀가 안 좋으신가? 돈이 필요하다고요. 이만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석진은 이런 반응에 화가 났죠. 그는 이만호의 뒤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가게 한가운데 있는 국밥 가마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마석진의 일행이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석진은 이만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쳤어요. 이만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죠. 마석진이 다시 손을 뻗었을 때 이만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 그만하는 게 좋겠소. 이만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했어요. 마석진은 비웃으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만호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다면 따라와 보시오. 한 판만 해보지 않겠소? 마석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크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와 싸우자고요? 재밌네. 한번 봅시다. 이만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마석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석진은 자신의 일행들과 눈을 마주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쉬운 상대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이만호는 시장 골목을 지나 조용한 곁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끝에는 오래된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문패에는 흐릿하게 체육관이라는 글씨가 보였죠. 이만호는 녹슨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실내에는 낡은 유도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이만호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움직임에서 묘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마석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이만호가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모습도 있었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모습도 있었죠. 마석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가짜 사진 걸어놓고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이만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낡은 유도복을 꺼내 입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은 검은 띠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마석진은 여전히 비웃는 태도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만호는 유도 매트 중앙에 서서 마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소? 마석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일행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나섰어요. 뭐 재밌을 것 같네. 할아버지한테는 살살할게요. 마석진이 거칠게 이만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고 마석진의 팔을 가볍게 잡아 그대로 매트 위로 맺혔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죠. 마석진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순간 고요해졌어요. 마석진의 일행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석진은 곧 벌떡 일어났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다시 이만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공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만호의 몸은 나이가 무색하게 정확하고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석진은 다시 한번 매트 위에 나뒹굴었어요. 이만호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은 아플 때 쓰는 게 아니야. 멈춰야 할 때 쓰는 거지. 마석진은 자존심이 상해 더욱 거세게 공격했지만 10번을 넘게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그가 지치고 숨이 차오를 때까지 이만호는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석진의 공격을 받아내고 그 힘을 이용해 넘기기만 했죠. 마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마침내 마석진은 지쳐 매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이만호는 그를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석진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유도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이 목적이요. 내가 젊었을 때도 내 나이 때는 화가 많았지.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란다.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무엇인지 살펴봐. 마석진은 대답 없이 이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체육관을 나갔고 그의 일행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체육관을 나온 마석진 일행이 떠난 후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이만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이만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생선가게 김씨가 물었어요. 이 사장님 정말 국가대표였어요? 이만호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날 저녁 시장은 이만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누군가가 인터넷 검색으로 이만호의 옛 경기 영상을 찾아냈고 시장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그리고 대한민국 유도.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7단을 딴 유도인. 이만호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이만호는 그날 밤 홀로 체육관에 남아 오랜만에 매트 위에 앉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지켜온 이 공간이 다시 누군가에게 보여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많은 기억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의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어제의 일을 직접 보지 못했다며 이만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만호는 쑥스러워하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저 장사나 잘하고 싶은데 이러니 어쩐다 싶었죠. 그 즈음 시장 입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2살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한기훈이었어요. 지역 경찰서의 형사로 시장 근처에서 순찰 중이었죠. 기훈은 시장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이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어제 이 시장에 건달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소문이 도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이상하게 여기며 계속 물었어요. 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그때 한 상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건달들이 왔었어요. 하지만 이만호 사장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기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만호라고 하셨나요? 그 이름을 들은 기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상인들은 이만호의 국밥집을 가리켰죠. 기훈은 천천히 그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국밥집 안에서는 이만호가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훈을 본 이만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기훈도 이만호를 보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선생님이 맞으신가요? 이만호는 잠시 말없이 기훈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훈아, 많이 컸구나. 기훈은 주변을 의식해 자세를 바로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훈은 20해 전 이만호의 제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도부 주장으로 활약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유도를 그만두었어요.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죠? 기훈이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경찰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였지.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기훈은 이만호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어요. 이만호는 별일 아니었다며 넘기려 했지만 기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위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길 잃은 젊은이들일 뿐이요. 그때 국밥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과 이만호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석진과 그의 일행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죠. 마석진은 이만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위험했어요. 어제는 재미로 한 거였어요. 오늘은 진짜로 해볼까요? 마석진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기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입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마석진은 기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형사님 혼자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연행하실 건데요? 그의 일행들이 하나둘 기훈을 둘러쌌어요. 상황이 위험해지자 이만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친구 그만두게. 여기는 평화로운 시장이야. 마석진은 이만호를 노려보았어요. 할아버지, 어제는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오늘은 다를 겁니다. 마석진이 신호를 보내자 그의 일행 중 한 명이 기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훈은 빠르게 몸을 피하고 유도 기술로 그를 제압했어요. 이만호의 제자답게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석진이 직접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기훈의 유도 실력은 경찰 훈련과 맞물려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석진과 그의 일행들은 모두 바닥에 엎어졌죠. 기훈은 경찰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석진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네들이 이 시장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경찰을 공격했군요. 이번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마석진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이만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이만호는 그런 마석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하고 마석진과 그의 일행들이 연행되어 갔습니다. 기훈은 이만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제자가 늦게 왔네요. 이만호는 미소 지으며 기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 해결해 주었구나. 고맙다. 시장 사람들은 이만호와 기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놀라워했어요. 기훈은 이만호에게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만호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훈은 유도를 그만둔 후에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했다고 말했어요. 이만호는 기훈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 다행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석진이 경찰서에서 풀려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만호와 한기훈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그의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마석진은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증오였죠. 마석진은 어릴 적부터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는 16세 집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배운 것은 오직 하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리였죠. 그렇게 자신을 단련시켜 이제는 조직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만호에게 당한 굴욕은 마석진에게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석진은 며칠 동안 이만호의 가게와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밤 마석진은 이만호의 국밥집이 문을 닫은 뒤 조용히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양동이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휘발유가 담겨 있었어요. 마석진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국밥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만호는 그날 밤 체육관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 기훈과의 대화는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만호는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그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의 사진이 있었죠. 이만호는 한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도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보냈는지. 그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이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덮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시장 쪽에서 붉은 빛이 번져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만호는 불길한 예감에 급히 체육관을 나섰어요. 시장 방향으로 뛰어가자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그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누군가 소방서에 신고했다는 말이 들렸어요. 이만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게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이었죠. 불길 너머로 마석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불타오르는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마석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만호는 뛰어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가게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만호는 무력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화재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국밥집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고 남은 부분도 심하게 그을려 있었어요. 이만호는 조용히 잿더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한기훈이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기훈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기훈은 이만호에게 마석진의 행적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방화범이라 생각했어요. 이만호는 묵묵히 듣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렴. 기훈은 놀란 표정으로 이만호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그는 선생님의 가게에 불을 질렀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을 봤니?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더구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만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몇몇은 당장 임시 가게를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복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만호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만호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73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체육관으로 돌아가 홀로 앉았습니다. 평생을 유도에 바쳤던 젊은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국밥집을 시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기훈이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가게를 다시 여실 건가요?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구나. 내게 아직 그럴 힘이 남아있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재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시장은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만호는 매일 아침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곳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 사람들은 이만호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만호는 평소처럼 화재 현장에 와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기훈과 함께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이만호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기훈이 연락을 취해 모두를 불러 모은 것이었죠. 제자들은 이만호를 둘러싸고 각자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교 체육교사가 된 사람, 다른 지역에서 유도장을 운영하는 사람, 심지어 국가대표 코치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들 이만호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떠났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만호를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훈이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가게를 다시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특별한 곳으로요. 제자들은 이만호에게 국밥집과 유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능력을 모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주저함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던 거죠.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자 경찰들이 누군가를 연행하고 있었어요. 마석진이었습니다. 기훈이 이만호에게 설명했어요. 마석진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도주하다가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마석진은 경찰에게 끌려가다가 이만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절망과 혼란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만호는 갑자기 기훈에게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게. 그리고는 마석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만호는 마석진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나? 마석진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당신 같은 사람이 이해할 리 없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존경, 제자들, 과거의 영광까지.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오.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진정한 강함이란다. 마석진의 눈에 순간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경찰들이 마석진을 데리고 갔고 이만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만호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결정했다오. 다시 시작하겠소. 하지만 이번에는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이만호를 둘러쌌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합심하여 이만호의 가게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밥집과 함께 작은 유도장도 만들기로 했죠. 이만호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함께 일했어요. 그의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젊고 강했습니다. 한편 마석진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만호와의 마지막 대화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니고 있던 분노와 증오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틀 후 마석진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이만호였어요. 이만호는 마석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고 싶어 왔다오. 마석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만호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당신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이만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럴 거야. 마석진은 난감한 표정으로 이만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재건 공사는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깔끔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어요. 국밥을 파는 공간 뒤로는 작은 유도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국밥을 먹는 손님들이 유도 수업을 구경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유도장 국밥이라는 이름이었죠. 개업식 날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만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한기우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와서 행사를 도왔습니다. 이만호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개업식이 한창일 때 한 남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석진이었어요. 그는 석 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만호의 탄원서와 선처 호소 덕분에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된 것이었죠. 마석진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이만호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도와줘서 고맙구나. 마석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절 도와주셨습니까? 이만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지. 분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너를 본 거야. 마석진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만호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둘러보게. 내가 불태웠던 곳이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 때로는 무너져야 더 강하게 다시 설 수 있는 법이지. 마석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어요. 기훈도 마석진을 보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개의치 않고 마석진을 데리고 유도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도장 안에는 이미 몇몇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호의 첫 수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만호는 마석진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배워볼 생각 있니? 마석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만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지. 내가 처음 유도를 시작했을 때도 남들보다 뒤처졌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어느새 국가대표가 되어 있더구나. 마석진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만호는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낡은 유도복이었습니다. 한번 입어보겠니? 마석진은 잠시 그 유도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만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이만호는 천천히 유도장 벽으로 걸어가 낡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만호가 7단을 딴 날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세상과 맞붙던 사람이었지. 이제는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단다. 마석진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만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날 저녁 이만호는 첫 유도 수업을 마치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기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사람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래도 선생님 가게에 불을 지른 사람인데. 이만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가르쳤지? 기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단다. 그날 밤 마석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만호가 준 낡은 유도복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 유도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만호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마석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이만호는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석진은 천천히 유도복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이만호의 유도장을 찾아가기로. 이번에는 불을 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6달이 지났습니다. 유도장 국밥은 시장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국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가득했고 오후에는 유도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이만호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찼어요. 이만호의 제자들은 번갈아가며 유도장을 찾아와 수업을 도왔습니다. 한기훈도 근무를 마치면 종종 들러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만호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 다시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마석진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도장을 찾아왔지만 점점 더 자주 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유도장에 나와 이만호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날카로운 분노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차분함과 집중력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마석진은 유도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련된 몸과 강한 정신력은 유도의 큰 장점이 되었어요. 이만호는 그런 마석진을 특별히 눈여겨보았습니다. 한때 어둠에 빠져있던 젊은이가 이제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만호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어느 날 이만호는 마석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마석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유도를 통해 바른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걸 명심하렴. 마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는 이만호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유도장 국밥은 더욱 번창했고 이만호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널리 알려졌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만호의 국밥과 유도를 경험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 평범한 오후 이만호는 유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웬만해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자신을 대한유도협회 관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만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남자는 설명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만호 선생님처럼 경험이 풍부한 분이 필요합니다. 이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어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호는 마석진을 가리켰어요. 이 친구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저를 이어 가르치게 될 테니까요. 남자는 마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석진은 놀란 표정으로 이만호를 쳐다보았어요. 이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마석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이제 준비가 됐다. 내 안에 있던 분노는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열정으로 변했어. 그게 바로 진정한 유도의 정신이란다. 마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만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이만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다.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겼구나. 한기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만호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제 마석진에게 맡기실 건가요? 이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지. 마석진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어. 이제 그가 다른 이들에게 그 기회를 나눠줄 차례란다.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에게 의미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국가대표 시절의 영광도, 홀로 지내던 고독한 시간도,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온 새로운 시작도.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도장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이만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마석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제 이만호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마석진은 이만호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한때는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스승과 제자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